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어느 양반댁에 20년 넘게 일하던 머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어수룩하고 모자란 사람으로만 여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양반댁 마님이 우연히 그 머슴의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머슴 삼돌이가 만든 몽둥이였는데요. 이 몽둥이 하나가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마님이 머슴의 몽둥이에 감탄했다는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 박진사댁은 그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집이었습니다. 기와집 20칸에 논밭이 100여 마직이나 되었지요. 사랑채며 안채며 행랑채까지 집이 얼마나 큰지 처음 온 사람은 길을 잃을 정도였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그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가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어서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머슴들은 그 나무 아래서 잠깐씩 쉬곤 했답니다. 박진사댁에는 머슴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삼돌이는 가장 오래 일한 머슴이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되었으니까요. 삼돌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는데 어느새 40이 훌쩍 넘은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키가 훤칠하니 큰 게 영락없는 장정이었습니다만 얼굴에는 늘 멍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눈빛도 초점 없이 흐릿하고 입은 언제나 반쯤 벌어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양반 힘만 센 바보 아니냐 하고 수군대곤 했습니다. 삼돌이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장독대 옆 물항아리를 가득 채웠지요. 그 다음엔 장작을 패서 부엌에 쌓아놓고 소여물도 주고 말도 먹이고 쉴 틈이 없었답니다. 삼돌아, 거기 쌀 한 가마니 좀 날라다 놔라. 예, 마님. 삼돌아, 논둑이 무너졌으니 가서 좀 고쳐라. 예, 진사님. 삼돌이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다른 머슴들은 가끔 쉬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장날이면 술 한잔하러 가기도 했지만 삼돌이는 달랐습니다. 오로지 일만 했어요. 저녁 먹고 나면 곧장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삼돌이는 행랑채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른 머슴들도 삼돌이가 밤에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박진사댁 마님은 40 중반의 부인이었는데 살림 잘하기로 온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지요. 부곡간 관리는 물론이고 하인들 단속까지 빈틈이 없었어요. 마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부곡간 열쇠는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았고 장 담그는 것도 직접 감독했지요. 김장철이면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확인하면서 절이라고 지시했답니다. 이 집안이 오늘까지 번성한 것은 다 마님 덕분이지. 동네 아낙네들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마님은 매사에 꼼꼼했습니다. 쌀 한 톨, 콩 한 알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머슴들이 일하는 것도 세세히 살폈지요. 그런 마님이었지만 삼돌이에 대해서만큼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머슴은 바보스러워도 일은 잘하니 그만이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지만 삼돌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3월인데도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서 마님은 겨울 동안 쌓인 빨래를 하기로 했어요. 이불 보며 옷 가지며 빨래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마님이 장독대를 정리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어요. 오래된 장독 뚜껑이 깨져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손을 댔던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베었나 봐요. 마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마침 근처에서 나무를 패던 삼돌이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신감? 삼돌이는 얼른 자기 적삼을 찢어서 마님 손가락을 동여맸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이 참 기가 막히게 정교했어요. 아프지도 않게 피도 잘 멈추도록 꽁꽁 동여맸는데 나중에 풀기도 쉽게 묶어놓은 겁니다. 어머, 내가 이런 솜씨가 있었구나. 마님이 깜짝 놀라 물으니까 삼돌이는 그저 싱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삼돌이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님이 빨래하려고 방망이를 찾는데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방망이가 부러졌네. 빨래가 산더미인데 방망이가 없으니 난감했지요. 장날까지는 아직 사나흘이나 남았고 그때까지 빨래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삼돌이가 마당을 지나가다가 마님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신감? 아, 방망이가 부러져서 말이다. 장날까지는 아직 멀고 빨래는 해야 하고. 삼돌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하옵니다. 뭐? 내가 방망이를 만든다고? 마님은 의아했습니다. 머슴이 방망이를 만든다니 그게 무슨 소리람. 하지만 급한 대로 그러라고 했지요. 삼돌이는 당장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참나무 한 그루를 찾아 베어왔지요. 나무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굵기며 나이테며 결이며 꼼꼼히 살피더니 딱 한 그루를 골랐어요. 삼돌이는 자기 처소로 들어가더니 저녁때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방망이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마님이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냐? 그 방망이는 보통 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참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손잡이 부분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두드리는 부분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무게며 길이며 균형이 딱 맞았습니다. 마님이 한번 휘둘러 보니까 손에 착 감기는 게 기가 막혔어요. 어머나, 이거 장인이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걸. 삼돌이는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궁금해졌습니다. 삼돌아, 내 처소에 나무 깎은 게 또 있느냐? 마님이 물으니까 삼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한데요. 볼품 없는 것들이지라요. 그래도 한번 보자꾸나. 마님은 삼돌이를 따라 행랑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간 마님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방 안이 나무로 깎은 물건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크고 작은 몽둥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물레, 배틀의 부속품, 심지어 작은 새와 꽃까지. 하나하나가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이걸 다 내가 만들었단 말이냐? 마님은 그 중에서도 한 몽둥이에 눈길이 갔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건데 길이가 한자, 남짓, 두께는 아이 팔뚝만 했지요. 그런데 그 표면의 매끄러움이란 마치 비단천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몽둥이 전체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한 손으로 쥐었을 때 딱 맞는 무게감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에 쓰려고 만든 거냐? 삼돌이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어 본 것이옵니다. 밤이면 잠이 잘 안 와서리요. 나무를 깎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이다. 마님은 그제야 삼돌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장인의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님은 그날부터 삼돌이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고 일도 조금 덜 시켰지요. 삼돌아,
내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 장에 내다 팔아보는 건 어떠냐? 마님이 제안했지만 삼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나무 깎는 게 좋을 뿐이옵니다. 돈을 받고 팔 생각은 없사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마님이 삼돌이가 만든 방망이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본 이웃집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어머 마님, 그 방망이 참 좋아 보이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이거? 우리 집 머슴 삼돌이가 만든 거라오. 네. 머슴이 저런 걸 만들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댁 머슴이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데 그 솜씨가 장인 뺨칠 정도라는 거였지요. 동네 아낙네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도 그 방망이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 물레 부속품이 고장났는데 삼돌이가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마님은 난감했습니다. 삼돌이한테 물어봐야 했거든요. 삼돌아, 동네 아낙네들이 너더러 물건 좀 만들어 달라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삼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밤 시간에 만들어 드리겠사옵니다. 낮에는 진사댁 일을 해야 하니까요. 착한 삼돌이는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마님은 기특해서 삼돌이 어깨를 토닥였지요.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대신 몸은 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삼돌이는 밤마다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 숟가락, 젓가락, 물레 부속품. 주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 아낙네들이 삼돌이가 만든 물건을 쓰게 되었답니다. 밤마다 호롱불을 켜놓고 나무를 깎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작은 칼로 나무를 깎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들었어? 박진사댁 마님이 머슴 삼돌이 몽둥이에 반했대. 머슴 몽둥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삼돌이가 만든 몽둥이가 엄청 크고 단단하다며? 마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 어머나, 마님이 머슴 방에까지 들어갔다고.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삼돌이의 재주를 칭찬하는 이야기였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지요. 박진사댁 마님이 머슴 삼돌이 몽둥이 때문에 밤잠을 설친대.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 몽둥이야? 응, 크기도 크고 단단하기도 하대. 마님이 한번 쥐어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잖아. 이런 말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결국 박진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마님이 머슴 몽둥이에 반했다고. 진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양반이었거든요. 부인이 머슴과 무슨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니 이건 큰일이었어요. 진사는 당장 마님을 불러 따졌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파다한데. 마님은 어리둥절했지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삼돌이 몽둥이에 반해서 밤잠을 못 잔다는 소문 말이요. 마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마님은 애써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돌이가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데 그 솜씨가 워낙 좋아서 제가 감탄했다는 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들어? 진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머슴이 무슨 물건을 만든단 말인가? 마님이 삼돌이가 만든 방망이를 가져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삼돌이가 만든 방망이인데 이렇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진사가 방망이를 자세히 보니 과연 장인의 솜씨였습니다. 그제야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참. 그 머슴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요. 20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저도 처음 알았답니다.
진사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삼돌이더러 당분간 물건 만드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요, 서방님.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삼돌이의 재주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릴 것 아닙니까? 진사는 마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소문이 날 테니까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다음 달 장날에 삼돌이가 만든 물건을 내다 파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삼돌이의 솜씨를 알게 될 겁니다. 진사는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삼돌이를 불러 물었지요. 삼돌아, 내가 만든 물건을 장에 내다 팔아보지 않겠느냐? 삼돌이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취미로 만드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진사가 설득했지요. 내 재주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 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삼돌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진사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삼돌이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방망이, 몽둥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장식품. 온갖 물건을 정성껏 깎았지요. 밤마다 호롱불을 켜놓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똑똑똑. 작은 칼질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어요. 삼돌이는 혼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품이 100여 개나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물건들이 삼돌이 방을 가득 채웠지요. 드디어 장날이 되었습니다. 삼돌이는 수레에 물건을 가득 싣고 장터로 향했어요. 마님과 진사도 몰래 구경하러 갔답니다. 장터에 자리를 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이 몽둥이 좀 봐. 얼마나 매끄러운지. 숟가락 무늬 좀 봐라. 이거 정말 사람 손으로 깎은 거 맞아? 아니, 이 밥그릇은 또 뭐야? 나무로 만든 게 도자기처럼 매끈하네. 사람들은 삼돌이의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특히 몽둥이가 제일 인기였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서 호신용으로 딱이었거든요. 손잡이 부분의 조각도 멋있어서 남자들이 서로 사겠다고 난리였어요. 이 몽둥이 얼마요? 단냥이옵니다. 단냥? 이 솜씨의 단냥이면 헐값이네. 내가 사겠소. 한 양반이 서둘러 돈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물건을 샀지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삼돌이가 가져온 물건이 모두 팔렸습니다. 삼돌이는 멍하니 돈뭉치를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번 돈입니까? 삼돌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겁니다. 20년 넘게 머슴살이만 했으니까요. 멀리서 지켜보던 진사와 마님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 머슴 이제 제 앞가림은 하겠구려. 진사가 말했지요. 그날 저녁 진사댁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삼돌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진사가 삼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삼돌아, 오늘 본 것이 어떠하냐? 내 솜씨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겠더구나. 삼돌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옵니다, 진사님. 소인은 이 집에서 계속 일하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재주를 썩히는 것은 아깝다. 내가 장터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마. 거기서 내 가게를 열어라. 진사님. 삼돌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머슴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독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님도 삼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삼돌아, 내가 이 집에서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마님, 진사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삼돌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갚을 것 없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다. 진사의 말에 삼돌이는 큰 절을 올렸지요. 그렇게 삼돌이는 박진사 댁을 나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사가 마련해준 장터 자리에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 이름이 가관이었어요. 삼돌이네 나무 공방.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삼돌이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었지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삼돌이, 나 방망이 하나 더 만들어줘. 삼돌아, 이번엔 밥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니?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삼돌이는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나무를 깎았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지요. 특히 몽둥이 주문이 많았습니다. 삼돌이가 만든 몽둥이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서 호신용으로 제격이었거든요. 한양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럭저럭 얼굴이 곱상한 과부였지요. 삼돌이 도령, 여기 계십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여인은 옥분이라는 이름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림을 꾸리는 처지였는데 삼돌이가 만든 물건을 쓰면서부터 자주 가게에 들르게 되었어요. 저 삼돌이 도령. 이번엔 밥상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밥상 말씀이십니까? 알겠사옵니다. 삼돌이는 묵묵히 주문을 받았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제가 만든 음식 좀 드시겠어요? 삼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자기한테 음식을 대접하겠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지만 옥분이는 이미 보자기를 풀어 음식을 꺼내고 있었어요. 떡과 전 그리고 과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솜씨는 없지만 도령께서 늘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니 먹을 것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삼돌이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수줍게 웃었지요. 그날 이후로 옥분이는 자주 가게에 들러 삼돌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옥분이가 삼돌이한테 반한 것 같아. 둘이 잘 어울리긴 하지. 혼자 사는 과부하고 장가 못 간 총각이니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박진사댁 마님 귀에도 들어갔지요. 어머, 그래? 옥분이가 삼돌이한테? 마님은 기뻤습니다. 삼돌이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니 말이에요. 마님은 직접 옥분이를 찾아갔습니다. 옥분아, 내가 삼돌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며? 옥분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님. 그게. 마님은 다정하게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삼돌이는 착한 사람이야. 너도 좋은 여인이고 잘 어울리는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마님. 옥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외로웠거든요. 삼돌이는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착했어요. 마님은 진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삼돌이하고 옥분이를 맺어주는 게 어떨까요? 진사도 좋다고 했지요. 진사가 삼돌이를 불렀습니다. 삼돌아, 내 나이가 이제 40이 넘지 않았느냐? 그렇다옵니다, 진사님. 장가는 아직도 안 갔고. 삼돌이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장가를 가겠사옵니까? 진사가 말했지요. 아니다. 내게 좋은 인연이 있다. 옥분이라고 아느냐? 예.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이옵니다. 그 여인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삼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분이가 자기를 마음에 둔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를 말입니까? 그래. 내가 좋다면 내가 중매를 서주마.
삼돌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소인이야 감사하지요. 사실 삼돌이도 옥분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곱고 성품도 착했거든요. 무엇보다 자기를 좋아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사댁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삼돌아, 축하한다. 옥분아, 좋은 남편 만났구나.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삼돌이와 옥분이는 행복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했지요. 혼례를 올린 후 삼돌이와 옥분이는 가게 옆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옥분이는 집안일을 돌보고 삼돌이는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들었지요. 두 사람은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옥분이가 밥을 해주면 삼돌이는 먹고 나서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맛있었소. 삼돌이는 옥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버드나무로 깎은 빗인데 무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옥분이는 그 빗을 평생 소중히 간직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삼돌이의 가게는 온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나무 공방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지요. 삼돌이와 옥분이 사이에는 아들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석돌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를 닮아 나무 깎는 재주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깎는 게 맞습니까? 그래, 석돌아. 잘하고 있다. 나무는 마음을 담아 깎아야 한단다. 삼돌이는 아들에게 자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석돌이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솜씨를 가지게 되었지요. 박진사댁 마님도 가끔 가게에 들러 삼돌이 가족을 봤습니다. 삼돌아, 잘 살고 있구나. 마님 덕분이옵니다. 어느 날 삼돌이가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만든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나무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 놀이개, 반지. 하나하나가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어머, 이게 뭐냐?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만들었사옵니다. 마님은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삼돌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삼돌이는 큰절을 올렸지요. 마님, 진사님. 소인이 오늘이 있기까지 모두 두 분 덕분이옵니다.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진사도 기쁜 마음으로 삼돌이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어수룩한 머슴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한 장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또 흘러 삼돌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삼돌이네 나무 공방은 이제 경상도뿐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알려졌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사신이 삼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삼돌이라는 장인이 여기 계시오? 예, 소인이옵니다. 임금님께서 궁궐에 쓸 물건을 만들라 하시어 찾아왔소. 내 솜씨를 보고 싶구나. 삼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니. 삼돌이는 정성껏 몽둥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참나무를 골라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 깎았지요.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무늬를 새기고 손잡이에는 구름 무늬를 넣었답니다. 사신이 그 몽둥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훌륭하구나.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겠소. 한 달 후 사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상을 내리셨소. 사신은 비단과 은자를 삼돌이에게 주었습니다. 삼돌이는 얼떨떨했어요. 이것을 받으시오. 내 재주를 인정받은 것이니 당당히 받으시게. 삼돌이는 그 상을 가지고 박진사댁을 찾아갔습니다. 진사와 마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사님, 마님. 이 모든 것이 두 분 덕분이옵니다. 진사와 마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머슴이 이제는 임금님께 인정받는 장인이 되었으니까요.
삼돌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내 노력의 결과란다. 마님이 말했지만 삼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두 분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독립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삼돌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무를 깎았지요. 이제는 손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몽둥이가 제일 유명하다며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서 마님께 보여드린 게 바로 이 몽둥이란다. 손자는 신기한 듯 몽둥이를 만져봤습니다. 이 몽둥이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삼돌이는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말이다. 마님이 머슴의 몽둥이에 반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진실이 밝혀졌고 할아버지는 독립할 수 있었단다. 그리고 내 할머니도 만났지. 손자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몽둥이가 할아버지 인생을 바꾼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몽둥이가 아니었단다. 삼돌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준 진사님과 마님의 은혜였지.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고 재능이 있단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정성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말이다. 삼돌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박진사댁의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이제는 진사와 마님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들의 은혜는 평생 삼돌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답니다. 삼돌이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익숙한 칼질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머슴 삼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20년 넘게 머슴으로만 살았던 삼돌이였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재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주를 알아봐준 마님의 해안과 삼돌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진사의 배려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지요.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또 다른 삼돌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이야기는 소문과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보여줍니다. 마님이 머슴의 몽둥이에 반했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정직하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숨은 재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